몸에 날개가 돋아서 어디든 날아갈 수 있기를. 세상은 거꾸로 돌아가려 하고 고장난 시계는 눈치로 돌아가려 하네. Just no way, no way, no way. 난 길을 잃고 Way, no way, no way. 길가에 버려지다. 네, 평론가님 사실 저번 주에만 해도 저희가 비박이 대통령을 만나냐 안 만나냐 그랬죠. 이러면서 좀 정치권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근데 네. 그날 그 촛불 민심이 200만이 넘게 모였거든요. 맞습니다. 그 민심이 결국 정치권을 움직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정치권을 장악해버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완전히. 정치권은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야3당 공조했다. 근데 대통령의 이 3차 담화에 네. 흔들립니다. 공조가 막 깨집니다. 추미애 대표는 또 대통령 따로 만나자는 얘기도 일전에 있었고요. 네. 또 김무성 전 대표 만나서 왜 만났냐 서로 막 복잡해집니다. 네. 또 방식도 달랐어요. 그러니까 개헌을 넣어야 된다, 빼야 된다. 혹은 뭐 거국 중립 내각 어떻게 할 거냐. 네.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었는데 국민들은 처음부터 6차 집회까지 네. 그냥 메시지가 하나예요. 네. 퇴진. 대통령 퇴진을 관철시켜라. 네. 처음에는 하야가 많았습니다. 네. 1, 2차 때는 하야가 많다가 대통령의 입장이 2차 국민 담화까지 봤는데 하야가 별로 안 나올 것 같아요. 탄핵으로 바로 바뀌죠. 네. 그러면은 국회가 파면을 선고하시오. 라는 압박으로 바뀌면서 이제 정치인들이 처음엔 긴가민가 혹은 또 이제 일부 네. 좀 이 친박 성향의 정치인 중에 격한 얘기를 하죠. 이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지는 거다. 예. 종북 세력이 배후 조종을 했다. 네. 여러 가지 격한 얘기가 나오는데 초지일관 촛불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규모가 점점 늘어나죠. 네. 2만 명, 20만 명, 100만 명, 200만 명 이렇게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광화문에만 모였고 상경투쟁을 했지만 이래서 될 문제가 아닐세. 네. 자, 우리 지역별로 모이자. 70여 개 지역에서 모입니다. 이 광역도시나 네. 기초도시에서.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한 게 232만 명. 네. 주최 측 추산이지만 이 장면을 보고는 정치인들이 견딜 수가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박근 핵닷컴이라는 게 등장해서 네. 광장에 모이는 게 아니라 SNS를 통해서 또 원격 무선을 통해서 지역구 의원들에게 압박을 해요. 네. 당신 찬성해라. 찬성이냐 반대냐 입장 네. 밝혀라. 정치인들이 어떻게 배견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우린 아직까지 대의제 민주주의인데 네. 분명히 네. 대통령은 직선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 방식이 국가적인 중요한 의제에는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안착할 것 아닌가? 네. 광장 정치가 이 8, 90년대에서 다시 부활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조짐까지도 좀 가늠을 해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10월 29일 2만 명으로 1차 예. 촛불 집회가 시작돼서 지난주에 230만 명. 이렇게 촛불의 민심이 활활 타오른 게 결국은 이 표 계산하고 이러면서 우왕좌왕하던 정치권도 영향을 좀 미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 그러한 엄청난 촛불의 힘이 말 그대로 폭력 집회로 변제된 게 아니라 네. 굉장히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줬던 새로운 문화를 형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가지고 있었던 한계점이 분명히 드러난 거예요. 예. 그런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한계점을 참여민주주의 그리고 직접민주주의의 형태로서 저는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200만, 300만 국민이 나와서 모든 목소리를 하나로 외친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대의민주주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국민의 준엄한 민의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준 거고 여기에 따라서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를 받아든 여의도 정치권이 정신을 차리게 된 거고요. 네. 과거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있었던 국회 본회의장의 현장을 지켜보게 되면 대다수의 외신들이 그 장면을 바라봤을 때 한국 진짜 정치적 후진국이구나라고 바라봤겠지만 어저께 있었던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질서 있는 탄핵 장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정치인들이 200만 촛불이 모여있는 광화문 광장에서의 시민의식이 이 정도인데 여의도 정치권에 있는 국민의 대표 선수
선수들의 정치의식이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들을 반증한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예. 결국 이러한 정반합의 과정을 통해서 저는 이번 촛불 민심이 결국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를 광장의 정치든 여의도의 정치든 한 단계 성숙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네. 저는 이런 또 한계도 보였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정치권 우왕좌왕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정치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촛불 민심이나 또는 국민의 민심을 외면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거를 따라야 되는 게 또 맞는 것이고 그러나 항상 보면 그 광장이 정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광장 정치라는 것은 결국 무슨 대표성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네. 민심의 하나의 거울이긴 하지만 대표성은 없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무슨 책임성이 뒤따르지도 않아요. 그만큼. 왜 그러냐면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처음부터 광장 민심은 즉각 퇴진이었어요. 즉각 퇴진이나 또는 뭐 구속, 체포 막 이래 됐어요. 구속과 체포 이건 현행 법률상 불가능한 일이에요. 네. 혁명적으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광장 민심은 그런 걸 주장할 수 있어요. 원래가.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광장 민심이 그런 걸 주장하더라도 사실은 정치권은 대표성과 책임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네. 이 우왕좌왕하다가 광장 민심만 쫓아가서 거기에 항상 뒤따르기로 말하면 우리가 정치인들 뭐하러 뽑아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인은 이 민심을 해석해서 그걸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서 해법을 내놔야 되는 거라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제가 항상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탄핵이 됐어요. 우리가 여기서 논의를 했지만 대선 언제 그 대선이 이루어질지 잘 몰라요. 네. 왜냐면 헌재가 언제 결정을 내릴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불투명했어요, 정치 일정이.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차라리 3차 담화 때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임기 단축을 포함해서 모든 그 일정을 짜달라 내가 따르겠다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정치권에서 얼른 그걸 받아서 정말 자기네들이 조금씩 양보해가면서 임기 단축, 그다음에 뭐 즉각적인 대통령 이선 퇴진 네. 이렇게 얘기하면 탄핵한 것보다 훨씬 더 정치 일정이 명확해져요. 거기서 만약에 대통령은 이선 퇴진하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추천하는 총리를 세워서 네. 그 사람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은 예를 들어서 3월달에 퇴진해라. 네. 이렇게 나와서 대통령이 안 따를 수가 없잖아요. 자기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따랐을 경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정치 일정이 명료해지고 지금부터 더 책임성 있는 자세였다 하는 아쉬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박 대통령 지금 처지를 보면 참 달랐던 모습들이 여러 차례 떠오릅니다. 취임식 날에 사절을 떠났던 모습도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한번 보시죠. 강아지 이쁘다. 아주 건강하게 잘 키우겠습니다. 청와대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시고, 예, 또 힘을 주신 덕분에 제가 더 큰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렇게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한, 고마운 그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마음에 잘 간직하고 좋은 대통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5년 후에 멋있게 큰 박수 받고 돌아오세요. 기다리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민 여러분 100%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저 사절을 떠날 네. 때 주민으로부터 받았던 저 강아지 선물, 저게 네. 또 상당히 우여곡절이 있는 아니 것 같죠? 우여곡절이 있어요. 새로움이 희망이 이름을 붙여서 네. 청와대 관저에서 키우는 개예요. 네. 그런데 정윤회 문건 때 비선 실세 얘기가 나오니까 네. 대통령이 아니 실세가 있으면 이 진돗개들이 실세지 실세 없다. 네. 그 실세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최순실이라는 이게 있고 그다음에 저 진돗개를 굳이 2018년 그 평창 동계올림픽의 엠블렘으로 만들겠다고. 그랬죠. 조양호 당시 조직위원장이 뭐 해외 출장을 다니면서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IOC에서는 한국은 이 보신탕을 먹는 나라라 좀 이거 여러 가지 여론이 안 좋다라고 반대했던 건데 저 진돗개들이 이번 역사에 사단을 많이 냈고요. 판도라의 상자를 정작 연 것은 정유라의 또 개였지 않습니까? 예. 네. 강아지들이 많이 개입이 되네요. 그렇군요. 자, 박근혜 대통령의 강아지를 안고 있는 모습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